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어져온 여정이 있습니다. 우주선 한 대가 목적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너머에 있는 행성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의 말입니다. 이 우주선의 착륙은 지평을 넓히고 탐사하고 생존하는 것과 같은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역경을 지나 무언가 이룬 적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미지의 세계는 바다였습니다. 수천 년 전 태평양 서남쪽 부근에 바다를 떠도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폴리네시안들이 해류와 바람을 타며 동쪽으로 항해했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그들에게 좋은 길라잡이였죠. 수세기에 걸쳐 그들은 태평양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외딴 섬들에 정착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주 중 하나였죠. 그들이 정착했던 가장 먼 섬인 이스터 섬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섬과 무려 2,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거리를 가로질러 우리 태양계 경계 너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광년으로 나타내는 엄청난 거리를요. 이는 바로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거의 10조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남쪽 하늘에서는 4광년 정도 떨어진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프록시마 켄타우리, 희미한 적색 외성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같은 별이 쌍성을 이룬 알파 켄타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우리는 국부 거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 별이 폭발하며 성간 가스가 깨끗이 청소된 지역이죠. 지구로부터 약 50광년 정도의 거리에 이 거품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밝은 별이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2,000개 정도의 작은 별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망원경으로만 관측할 수 있죠. 이들 중 행성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떠날 은하 탐사의 기지가 되어줄 행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첫 번째 도착지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궤도에서 발견된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항상 밝고 따뜻한 한 면은 언제나 태양을 바라봅니다. 다른 한 면은 어둡고 얼어붙었죠. 이곳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대기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리고 표면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죠. 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적당한 기후와 온도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엄청난 공백을 건너 그 행성을 직접 방문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짧은 수명 안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진 우주선 말이죠. 지구에서는 이것이 바로 속도의 최강자죠. 고성능 경주용 자동차는 시속 350km를 거뜬히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주용 자동차의 힘은 지면과의 마찰과 공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마찰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SR-71 블랙버드는 시속 3,500km를 돌파합니다. 경주용 차보다 10배나 빠른 속도죠. 하지만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도 여전히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세턴5 로켓은 이보다도 더 비효율적이죠.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세턴5는 시속 28,000km까지 가속합니다. 거의 제트기의 10배에 달하는 속력입니다. 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방문하기 위해서 세턴5 로켓은 로켓의 16배에 달하는 연료를 실어야 했습니다. 지구를 떠나는 데에만 사용되는 연료의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거리 우주선들은 목적지 근처에 접근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쌍둥이 보이저호는 목성의 중력을 마치 새총처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턴5의 2배의 속력인 시속 62,000km로 항해하면서 보이저 2호는 우리 태양계를 벗어난 첫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빠른 속력에도 불구하고 프록시마 B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3,000년이나 더 가야 합니다. 인간 수명 안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로켓을 발명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더 발전한 우주선에 대한 연구는 1960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경쟁적인 핵무기 생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시기죠. 핵폭탄은 원자를 분리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만약 이 힘이 우주선의 엔진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로켓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핵폭발로부터 동력을 얻는 로켓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리온호의 발사대로서 공존하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제어된 연속적인 핵폭발이 탑재되었을 때 우주선은 광속의 약 10% 정도의 속력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호는 겨우 40년 만에 프록시마 B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성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리온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1970년대에는 영국 엔지니어들이 다른 종류의 원자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핵융합이었습니다. 핵융합은 원자들이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서로 부딪히게 하는 힘으로써 태양을 빛나도록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200m의 대형 우주선 다이달로스 호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이달로스 호는 땅을 박차고 나아가는 추진력을 주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가스를 만들기 위해 핵융합을 사용했죠. 이 추진력으로 먼저 태양계를 벗어난 뒤에 광속의 12%까지 가속되는 2단계 선체를 발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다이달로스 호는 4만 톤 이상의 연료를 싣고 가야 했습니다. 시속 12억 9천 킬로미터로 목표 지점을 돌파했을 때는 수십 대의 로봇 탐사선이 투입되어 점검을 해야 했죠. 다이달로스는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이 설계의 완성은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B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지구를 공존하는 태양열 발전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발전소는 작은 우주선들을 각각 겨냥하고 있는 레이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미래형 폴리네시아 돛담배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의 레이저에서 나온 힘은 작습니다. 하지만 마찰이 없는 우주에서 이 힘이 모두 모이면 우주선을 광속이 20% 속도까지 가속하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냅니다. 레이저 동력 우주선 한 대는 겨우 20년 만에 프록시마 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들끼리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구에는 4년 후에 전달되죠. 프록시마 B가 정말 행성으로 밝혀진다면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상과학에 무언가를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반물질입니다. 반물질은 태양계를 뚫고 들어오는 고에너지 방사선입니다. 이 우주 방사선은 지구 대기의 상부에 있는 원자와 충돌할 때 반입자를 흩뿌리며 진입합니다. 만약 지구 궤도에서 반물질을 채취할 수 없다면 지구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물질은 우주선을 광속의 50%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데요. 알려진 연료들 중 단연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양성자와 반양성자는 자기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추진 챔버와 평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곳에서 흐름은 쌍소멸되지요. 이 충돌은 고에너지 광선을 생성하는데 이는 우주선 안에 자기장을 밀어내서 우주선을 가속합니다.
예를 들자면 토성까지의 여정을 위해 필요한 반물질은 1000분의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잠재적 연료는 심각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선을 파괴할 수도 있을 정도로 높은 반물질 엔진의 온도입니다. 아마 우주선의 선체는 열을 우주로 내보낼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직 발명되진 않았지만 말이죠. 여정이 시작되면 우주선은 성간 물질의 방해를 뚫고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물질을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리는 강력한 방어막을 가진 유성과도 마주치겠죠. 우주선이 먼지의 구름을 헤치고 나아갈 때는 자기선 방어막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면 우주선은 탐사선을 내보냅니다. 우주의 외교관인 셈이죠. 반물질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받아 불을 내뿜는 탐사선은 감속하는 데에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는 너무 길어 아마도 인간이 가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말 그대로 별들이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있을 미래를 상상해 볼까요? 우주선은 발사 준비를 위해 궤도 정거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술력을 가뿐히 뛰어넘는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최첨단의 이론이 발전했음을 증명하는 셈이겠지요. 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믿을 수 없는 발견을 기반으로 합니다. 중력은 사실 거대한 물체에 의해 휘어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선이 우주의 왜곡된 시간과 공간 사이로 이동할 때 우주의 이 기이한 현상을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우주선은 미국 전역에서 발전되는 전기의 양에 맞먹는 특이한 물질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 또한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워프 드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론상으로 이 우주선은 우주 거품 안에서 은하를 가로지를 때 빛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기술이 언젠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프록시마 B와 다른 행성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곳에 도착했을 때마다 분명 무인 탐사선이 우리의 첫 탐사를 도와줄 것입니다. 행성 탐사가 시작될 때 우리가 현재 완성시켜 놓은 같은 기술이 탐사선 착륙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센서들은 외계 지형을 탐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센서가 본 것을 해석하겠죠. 행성의 토양, 대기, 아마 생명의 존재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서히 미지의 세계의 비밀은 밝혀질 것입니다. 비밀이 밝혀질 때마다 우리는 그때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겠죠. 그리고 모든 발견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할 때 오래전 이것을 꿈꾸던 이들도 떠올리게 될 겁니다.